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일까? 570여 년 전 종이라는 우리말은 우리 글로 담을 수 없었다. 말을 옮길 글자가 없어 중국의 글자를 빌려 쓴 조선. 하지만 말과 글이 다른 데다 한자는 수가 많고 어려워 백성들은 소통이 힘들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드니 그것이 훈민정음이다. 한글은 오늘날 그 창제 원리의 과학성을 인정받아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 총 28자로 구성된 문자다. 자음자의 제자 원리의 큰 특징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첫 번째 기본 자음자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땄다. 그. 두 번째 기본 자음자 니은은 혀끝이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땄다. 느. 세 번째 기본 자음자 미음은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모양을 무. 네 번째 기본 자음자 시옷은 앞니의 모양을 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본 자음자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땄다. 이렇게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따 만든 문자다. 문자가 되려면 자음자에 짝, 모음자가 있어야 한다. 모음자의 기본자는 세 자이다. 아, 으, 이. 모음자에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데 아는 세상에 처음 존재한 하늘을 뜻하고 으는 그 모양처럼 평평하니 땅을 가리키고 이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생겨난 사람을 나타낸다. 하늘, 땅, 사람, 즉 천, 지, 인, 삼재가 모음자에 스며 있다. 자음자의 기본자가 5, 모음자의 기본자가 3. 훈민정음의 글자 수는 어떻게 28자가 됐을까? 그 비밀은 획을 더하고 글자를 합한 원리에 있다. 자음자의 경우 기본 글자에 획을 추가했다. 기역, 키읔, 니은, 디귿, 티읕. 가획의 원리에서는 입모양도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무, 브, 프. 이렇게 가획을 통해 기본 5자로 총 17자의 자음자를 완성한 것이다. 모음자는 기본자를 서로 합하여 만들었다. 이, 아, 야. 이런 방식으로 기본 3자인 모음자가 총 11자가 됐다. 이렇게 한글은 최소의 문자로 기본 글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나간 간결하면서도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이다.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한글 28자. 그렇다면 이 자음자와 모음자는 어떻게 글자를 이루었을까?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도 글자가 되고 자음자를 초성으로, 모음자를 중성으로, 자음자를 종성으로 더해 하나의 글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자음자와 모음자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문자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자, 한글이다.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어 공부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앞부분에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만든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나와 있는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그 영상이 여러분들이 복습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유튜브에도 그 영상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면 한 번씩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수성, 그리고 한글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오늘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과서 142쪽을 봐주세요. 한글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다른 문자와 비교하여 한글의 특성을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글은 단순하고 체계적인 문자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먼저 한글은 다른 문자에 비해서 글자 수가 적다. 한자의 수는 5만 개 이상이고 일본어의 수는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합하면 100여 개가 된다. 그나마 문자의 수가 적은 로마자 알파벳도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50여 개이다. 반면에 한글은 40개의 적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봤을 때, 한글에 반영되어 있는 정신 중에서 이 정신이 부각이 되고 있구나를 연결시킬 수 있겠죠. 한글에 담겨있는 정신, 세 가지. 애민정신, 자주정신, 실용정신 중에 이 내용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실용적인 문자다. 배우기가 쉽다. 실용주의가 적용되어 있는 다른 문자들에 비해서도 글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단어들을 표기할 수 있다라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 한글은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확장하여 다른 글자를 만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다.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발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키읔은 기역보다 거세게 발음되므로 기역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또한 쌍기역은 같은 발음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기역을 옆으로 나란히 붙여 만든 것으로 모양의 연관성이 있다. 한편 모음은 자연의 모양을 본떠 모음 기본자 아래아, 이를 만들고 이를 합하여 아, 오, 우, 야, 여, 유 등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한글은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한글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한글의 오는 항상 오로 발음하지만 영어 알파벳의 오는 단어에 따라 오, 도그 할 때는 오로 발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탑 할 때는 아로도 소리가 나고 no 할 때는 오 등으로 다양하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져야 발음이 매번 동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영어처럼 하나의 글자의 소리값이 여러 개면은 매번 발음할 때마다 소리값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한글의 특성, 한글은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소리값을 가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글을 읽어봤으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음 짝지어진 한글과 영어 알파벳의 발음과 모양을 비교해보고 한글의 쉬운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기역과 키읔, 니은, 디귿, 티읕,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의 G와 K, N, D, T. 자, 지금 기역과 키읔에 대응하는 영어 알파벳을 짝을 지어 놓은 거죠. G와 K. 그 다음에 영어에서 니은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 N, 그 다음에 디귿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거 D, 그 다음에 티읕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 T. 이렇게 짝을 지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값이 비슷한 한글과 영어 알파벳의 조합을 보고 좀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비교해 보면서 한글이 배우기 쉬운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글자를 실제로 발음해 보면서 글자의 모양과 발음 간의 관계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죠. 크, 느, 드, 트. 자, 일단 지금 느, 드, 트 모두 소리가 어떻습니까? 그와 크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와 크는 소리가 비슷해요. 소리의 세기만 약간 다를 뿐이죠. 자, 그리고 느, 드, 트 역시 소리는 비슷해요. 다만 소리의 세기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그래서 한글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소리의 세기에 따라 가획된다라는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리가 비슷하면 모양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획만 하나 추가됐을 뿐이니까. 그래서 한글은 발음되는 소리가 비슷하면 모양도 비슷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기가 쉬워요. 그 원리만 알면 되니까. 반면에 G와 K의 소리를 비교해보면 그와 크의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즉, 소리는 비슷해요. NDT도 마찬가지예요. 니은, 디귿, 티읕처럼 소리는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각기 달라요. 왜? 이 알파벳은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문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글의 자음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서 글자 모양이 비슷하면 뭐도 비슷하다. 그렇지. 발음도 비슷하다라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비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글의 특성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여러분들 142쪽 1번 문제 밑에 공간에다가 잘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들을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143쪽 2번 문제를 볼게요. 한글 아와 영어 알파벳의 A의 발음을 비교해보고 한글의 특성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영어 알파벳은 글자를 알아도 좀 단어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좀 일일이 익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글자를 알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아까도 그 글 속에 나와 있듯이 한글은 하나의 글자의 소리값이 몇 개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반면에 영어는 하나의 글자의 소리값이 여러 개인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글자에 따라, 단어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효율성에서는 떨어지죠. 그 지금 사례를 실제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볼까요? 모음 아는 죽었다 깨나도 아로밖에 소리가 안 나요. 아침, 학교, 모자 다 아로 발음되죠? 하나의 글자의 소리값이 하나라고요. 그런데 A는요. 똑같이 A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art, 아트 할 때는 R로 소리 나요. 그런데 table 할 때는 A, 테이 할 때 A로 소리 나잖아요. human 할 때는 A가 어로 소리 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문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반해
한글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쉽죠. 배우기도 쉽고 읽을 때도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발음을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글자의 발음 소리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은 다른 문자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역시 교과서 143쪽에 2번 문제 밑에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필기해 두길 바랍니다. 2번을 보도록 할게요. 한글의 표기 방식을 탐구해 볼 텐데요. 가와 나에서 한글을 표기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이끌기 부분, 143쪽에 있는 이끌기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다른 나라의 글자 대부분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늘어놓는 방식을 사용을 한대요. 이를 풀어쓰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서로 결합을 하여 하나의 음절로 모아서 쓰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모아쓰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2번의 가와 나를 보시면은 함께하는 우리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옆으로 모음자와 자음자를 분리해서 풀어쓰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적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쓰질 않고 어떻게 하느냐? 히읗이라는 자음, 아라는 모음, 그리고 다시 미음이라는 자음, 얘네들을 합쳐서 하나의 음절 단위로 표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서 한글을 표기하는 방식을 비교해보자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가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의 방식을 활용을 한 거고 나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 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43쪽에 2번 이제 뒤에서 볼 건데 가와 나의 표기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뭐가 더 효율적이다? 당연히 가가 더 효율적이겠죠. 가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로 풀어서 쓰면 무슨 말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어져요. 속도가 느려요. 읽는 속도가 느려져. 반면에 모음자를 중심으로 하여 음절 단위로 모았으면 독자가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단어의 활용이 많은 우리 글의 어근 또는 어간을 찾아내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풀어쓰기를 안 하고 모아쓰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143쪽 2번의 칸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교과서 144쪽 문제 해결과 적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보화 시대의 한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다음 글을 참고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과 다른 나라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을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와 일본 가나는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하고 나서 해당 문자로 변환해야 한다. 자판에 표시된 문자가 입력하는 즉시 기록되는 한글의 컴퓨터 업무 능력은 중국 한자나 일본 가나보다 7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뒤에서 같이 한번 보죠. 한글을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을 할 때는 봄이 왔다를 입력하려면 비읍, 오, 미음, 자음과 모음 자판을 이렇게 순서대로 눌러가면은 자동으로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가 되어서 입력이 되잖아요. 반면에 중국의 한자를 컴퓨터로 자판 입력을 하려면은 먼저 중국어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입력을 하고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서 선택을 해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 가와 나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당연히 한글로 입력하는 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컴퓨터 자판을 입력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의 경우에는 입력하려는 글자를 컴퓨터 자판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죠. 왼손은 자음자를 입력하면 되고 오른손은 모음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주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글자를 타이핑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중국의 한자를 컴퓨터로 입력을 하려면 입력하려는 글자의 발음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입력을 하고 그 음가에 맞는 한자가 쭉 뜨면 그 중에서 해당하는 글자를 선택해서 변환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1번의 내용을 참고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을 입력할 때 장점을 말해보자.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판에 표시된 글자를 바로 입력해서 쉽고 빠르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145쪽 2번 문제. 한글을 만든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휴대전화 자판을 만들어 보자. 이미 우리는 자판을 사용하고 있죠. 삼성의 경우에는 천지인의 방법으로 이제 타이핑이 되고 그 LG 전자의 경우에는 나의 경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획추가 쌍자음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거를 늘 써와서 그런지 이 천지인 자판이 좀 더 익숙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뭐 LG 기종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이 자판, 나의 자판이 또 익숙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둘을 좀 비교를 해보죠. 일단 가의 경우에는 모음의 기본자 아래아와 이를 결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든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그 자음들은 다 입력이 되는 방법들이 있지만 나머지 모음들은 천지인 그 합성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모음자를 만들어 놓게끔 해놨고요. 나의 경우에는 획추가 자판을 활용을 해서 자음 기본자에 획을 추가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무슨 원리? 그렇죠.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자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가의 경우에는 자음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 해놨고 자음판 그 자판 안에다가 그리고 쌍자음을 만들 때는 3번을 누르면 되는 거죠. 3번을 누르면 쌍자음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음은 아래야, 이 이렇게 기본자만 입력을 해놓고 초출자, 제출자 그 결합 방식, 합성의 방식이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맞춰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 나의 경우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기본자 5개를 넣어놓고 획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나머지 그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키읔, 디귿, 티읕, 지읒, 치읒, 히읗, 비읍, 피읍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쌍자음 버튼도 따로 만들어놔서 쌍기역, 쌍디귿 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이 획추가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된 자판이구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한글을 만든 원리를 적용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휴대전화 자판을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 건너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정리와 점검 부분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6쪽 정리와 점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글의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무엇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렇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적용되는 원리가 상형의 원리라고 했었죠. 한글의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히읗, 히읗. 자, 이 자음들은 자음 기본자에 뭐를 더하여 만든 것이다? 그렇죠.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들이다 라는 거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 한글
한글의 모음 기본자 아래야 으, 이는 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였죠? 그렇죠. 자연의 모양 혹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역시 한글의 자음 기본자와 한글의 모음 기본자는 만들어진 원리는 똑같아요. 둘 다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자음 기본자가 본뜬 것은 무엇이고, 그렇죠. 발음 기관을 본뜬 것이고, 모음 기본자는 무엇을 본뜬 것이다? 자연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뭘 본떴느냐의 기준만 살짝 다를 뿐이지 둘 다 상형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은 동일합니다. 4번 문제를 볼게요. 한글의 오, 우, 아, 어, 유, 유, 야, 여는 모음 기본자를 모아여서 만든 것이다. 그렇죠. 합성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합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배웠었죠. OX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글은 발음의 특성이 글자에 반영된 체계적인 문자이다. OX. 정답은 그렇죠. O입니다. 한글은 하나의 글자를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할 수 있다? 이건 X죠. 우리 한글은 하나의 글자의 소리값이 몇 개다? 하나다. 1대1로 짝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읽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 쓰기 때문에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 완전 반대로 말했죠. 이것도 X인데 어디를 고쳐주면 되겠습니까? 풀어 쓰는 게 아니라 모아 쓰기를 하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를 하기 때문에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였죠. 이제 나도 선생님 부분을 한번 볼까요? 다음 글자에 적용된 한글을 만드는 원리가 무엇이고 같은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 짝과 서로 설명해 보자. 자, 미음, 키읔, 아가 나와 있네요. 자, 미음은요. 무슨 원리가 적용된 거였어요? 그렇죠. 상형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였죠. 그럼 상형의 원리가 적용된 다른 자음들은 뭐가 또 있습니까? 기역, 니은, 시옷, 이응이 있죠. 그럼 키읔은요? 키읔은 무슨 원리가 적용된 자음이죠?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자음이었죠. 그러면은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자음들 나머지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히읗, 히읗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그 다음에 아는요. 아는 어떤 원리? 합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모음 기본자에다가 이 모음 기본자들을 합성을 해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 외에도 아, 어, 오, 우, 그다음에 여, 요, 유, 야 이런 것들이 다 합성의 원리가 적용된 모음자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어휘력 높이기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제정하는 것을 창제라고 합니다. 조음은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의미죠. 창제이고요.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뜬다. 상형일까요? 형성일까요? 그렇죠. 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서 쓰는 일은 가획일까요? 병서일까요? 그렇죠. 나란히 붙이다. 나란할 병자에 쓰다 서자를 써서 병서가 됩니다. 둘 이상을 합쳐서 그 하나를 이루는 것을 합성이라고 하죠. 자, 이번엔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을 고르하라 라는 문제네요. 모음 기본자를 한 번 또는 두 번, 한 띄고 번 또는 두 띄고 번. 어떤 게 맞을까요? 뒤에 게 맞아요. 한 번 또는 두 번 할 때 한과 번, 두와 번은 서로 띄어쓰기를 해줘야 합니다. 한글은 단순하고 체계적인 문자로 누구나 쉽게 배울 띄고 수냐 배울 수 다 붙여 쓰냐. 어떤 게 맞아요? 그쵸? 앞에 게 맞죠? 배울 띄고 수가 맞습니다. 배울 띄고 수 띄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단원 2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와 특성, 한글의 우수성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요.
이제 한글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